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2023년도 11월, 이번 올해도 한 두 달 정도가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11월 말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챗GPT가 처음으로 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11월 6일 이번 주였습니다. 오픈 AI에서 첫 번째로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에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동영상에 올리는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만, 물론 다른 쪽에는 제가 이 관련된 기사 부분을 공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부분은 며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디벨롭 컨퍼런스에서도 상당히 오픈 AI의 챗GPT가 또 다른 변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오픈 AI는 이 플랫폼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 또는 개선 사항, 그리고 가격 인하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큰 것으로 그 주요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더 강력하고 저렴하게 128K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원하는 새로운 GPT-4 터보 모델을 이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델과 도구를 호출하면서 어시스턴트 AI 앱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어시스턴트 API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달리3, 그리고 텍스트 음성 변환을 포함한 플랫폼의 새로운 멀티모달 기능을 더욱더 강화한 부분이 이번 발표의 주요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오픈 AI 고객에게 더욱더 새로운 기능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은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성능 좋은 AI 앱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저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일반 이 AI에 친숙해져서 사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성능이 좋고 더욱더 편하게 자꾸 개발되는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도 같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기능이 좋아진 부분이 결국은 인공지능을 더욱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더욱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챗GPT가 물론 예상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빠른 속도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 제일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8K 컨텍스트와 관련된 GPT-4 터보의 기능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이거에 관련돼서 이 기존의 챗GPT는 2021년 11월까지였습니다만 이번 거는 2023년 4월까지의 지식이 포함이 돼서 더욱더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번 샘 알트만의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이 사용할 때도 사실은 저도 GPT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처음에 이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을 때, 물론 예전에 초기에 나온 버전보다는 GPT-4가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양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다량의 컨텍스트를 넣는 경우에 양의 한도의 제한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개선이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128K 컨텍스트 윈도우가 적용이 돼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단일 프롬프트에서도 300페이지가 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입력 토큰의 경우에는 3배, 출력 토큰의 경우에는 2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챗GPT 서버를 특히 개발자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모델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출시가 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발표에서는 보시면 그 함수 호출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런 제이슨 객체의 생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중 함수를 호출하는 그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썼습니다만 어떤 단일 메시지에 여러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 이전 모델에서는 그런 함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호출을 해야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번 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여러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그런 부분의 기능에 강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개발자분들한테 유용한 부분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런 소비자 또는 일반인들한테도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이 결국은 편익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좋은 그 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함수 호출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그 향상이 돼서 더욱더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챗GPT나 이런 GPT한테 인스트럭션을 주는 경우에 이렇게 명령어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더욱 개선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출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웃풋을 출력할 때 어떻게 보면 아웃풋을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일관되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사람 또는 개발하시는 분이든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재현 가능한 출력 또는 그 과정에서 로그 확률 같은 부분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 관련된 아웃풋에 대한 컨트롤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더욱더 개선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시드 같은 부분은 제가 지지난 달리 3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생성할 때 그 일관되게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시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리프로듀서블 즉 재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들이 점차 더 강화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이번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그 GPT-4를 씁니다만 기존의 그 GPT 3.5 또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GPT 3.5인 거죠. 그러한 경우에 그 GPT 3.5의 경우에도 그 터보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기능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같이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시스턴트 API 그리고 리트리버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시스턴트 API는 이 개발자분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이러한 그 어시스턴트 API의 출시를 통해서 좀 더 개발 환경이 더욱더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용 사례의 경우에도 물론 저희도 지금 일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 분석 앱이라든지 또는 코딩 어시스턴트 또는 AI를 통해서 휴가 계획을 짠다든지 또는 음성 제어를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어시스턴트 API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개발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API를 도입하면서 이 밑에도 있습니다만 영문에서도 이 Persistent and Infinitely Long Thread 즉 긴 스레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롱 스레드 관리가 가능을 하면 이 챗GPT와 대화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가 기존에 나눴던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능이 강화됐다는 부분을 뜻합니다. 즉 챗GPT와의 그런 질의응답 속에서 GPT가 그 사용자의 질의응답의 그 내용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대화라든지 질의응답을 이끌어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 강화 또는 개선이 이번에 계속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향상됐다는 것이 이번에 또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시스턴트 API는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편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물론 개발자분들도 편해지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최종 AI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나은 그리고 성능 좋은 AI를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사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인프라가 자꾸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저희
이런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챗GPT 안에서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수학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시스턴트 API와 같이 활용이 되면서 더욱더 좋은 그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거나 또 그렇게 개발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트리버블, 즉 검색 기능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성능이 좋아지고 있음을 이번에 역시 같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개발자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함수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개선이 되고 있음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보면 물론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이 개발자가 원할 때 내가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 부분들도 당연히 있다라는 부분이 역시 이번 컨퍼런스 그 내용에서도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어시스턴트 API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접 여기 보시면 어시스턴트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실습하거나 사용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시연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해보는 그 시간을 별도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이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API 기능을 직접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도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그 어시스턴트 API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프라이싱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프라이싱을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로 가서 보시면 물론 뒤에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이렇게 GPT-4 터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라이싱을 여러분들이 그 오픈AI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물론 최근에 와서 특히 이 DALL-E 3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이 이 GPT를 통해서 그 개선된 부분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융합화되면서 이 GPT-4 터보에서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New Modality in the API 부분입니다. 그래서 GPT-4는 사실은 챗 컴플리션 API를 통해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의 캡션을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러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 실행을 지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Be My Eyes라는 앱을 통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관련된 그 눈에 보이지는 본인은 안 보이지만 이런 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미지, 시각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관련된 프라이싱에서 가서 보시면 관련된 그 프라이싱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80 곱하기 1080 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대략 0.00765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시 GPT-4 터보가 이 비전을 가져 즉 시각적인 인식 기능을 가짐으로써 더욱더 편리한 부분이 있고 더욱더 향후에 이 AI 앱이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의 확장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DALL-E 3도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DALL-E 3도 그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사실 몇 달 전에는 사실 저도 DALL-E 3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몇 달 전에는 사실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른 쪽 것들이 그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더 좋고 다루기가 편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와서는 이 DALL-E 3만 물론 전가 그 아트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기에는 이 DALL-E 3가 이제는 퀄리티도 좋아졌고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는 챗GPT를 통해서 이 DALL-E 3를 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꾸 멀티모달을 통해서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저 같은 그 일반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멀티모달을 통해서 이렇게 융합화되는 부분이
훨씬 더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의 기능이 API를 통해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융합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DALL-E 3 경우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API에서 DALL-E 3 모델을 명시함으로써 본인들이 개발하시는 앱 속에서 DALL-E 3를 가져다가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미 구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번 요 동영상에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샘 알트만이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코카콜라의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마케팅에 이러한 DALL-E 3라든지 이러한 인공지능 부분을 활용을 하는 사례를 보여줬던 부분이 저도 인상 깊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 투 스피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즉 텍스트를 음성 변환하는 API를 통해서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변환하는 이 기능을 개발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기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텍스트에서 인공지능 음성으로 바꾸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보면 챗GPT 경우에 그런 목소리가 사실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그런 음성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그런 부분은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결국은 무엇보다도 이게 챗GPT나 이런 GPT-4 터보 안에서 이 멀티 모달리티를 통해서 이러한 음성이 같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이러한 저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네이버에서 나왔던 그런 음성 같은 부분들도 결국은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이렇게 GPT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개발이나 영업하시는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통합적인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도 더 좋으신 거고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은 저도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는 예를 들어 미드전이나 다른 스테이블 디피션에서 하고 또는 음성은 예를 들어서 클로버 더빙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다른 외국계나 또는 국내의 음성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른 회사 것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앱을 가서 그 부분을 작동시켜야 되는 부담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분산돼서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하나의 앱 속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쉬운 쪽으로 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사실은 예상은 했습니다. 이 멀티모달리티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3, 4년 전, 4, 5년 전에도 컴퓨터의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오감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언젠가는 갈 거라고 상상 속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논의가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있고요. 물론 그걸 하면서 비전이라든지 청각 이런 부분은 당연히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후각이라든지 촉각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 만약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테마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안에서도 멀티모델리티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발전한 것을 보면요. 내년 1년, 향후 1년 후에는 더욱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새롭구나라고 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진부해지는 그러한 시기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오픈 AI에서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번에 같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4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비해서 이러한 GPT-4
파인 튜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오픈 AI가 그 자원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모델에 있어서도 그 기업들이 또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이러한 일반적인 GPT가 아니라 특정 도메인에 맞는 그 GPT를 만들기를 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 AI가 같이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소규모 업체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관련된 자원이 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들 입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맞춤형 모델도 그 본인들의 그런 특정 영역, 예를 들어 파이낸스가 됐든 금융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제조가 됐든 본인들만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T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다시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역시 어떻게 보면 양극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자꾸 자원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맞춤형 모델을 통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반 사용자들도 그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발전된 모델을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본인들만의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또는 일반 개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그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AI를 이용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측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싸졌다. 그리고 그 사용 리미트 부분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GPT-4 터보 부분이 여기 올더 모델, 과거 모델에 비해서 새로운 모델에서는 입력의 경우에서는 3배, 즉 0.3센트에서 1센트로 가격이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0.06달러에서 0.03달러로 2배 정도 저렴해져 있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토큰의 한도 부분에 있어서도 2배 정도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물론 오픈 AI 같은 회사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시장이 경쟁이 활성화돼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많은 자원을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저희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카피라이트 쉴드 즉 저작권에 관련돼서 샘 알트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고객이 저작권 침해에 휘말려서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오픈 AI가 개입을 해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해서 같이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해당 요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발표가 된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휘스퍼하고 컨시스턴시 디코더 부분입니다. 이런 휘스퍼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면 다국어 지원 자동 음성 인식 모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API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메타라든지 또 그 기타의 다른 그런 인공지능 모델도 점차 기존의 영어에서만 시작됐습니다만 다양한 다국어 모델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에는 결국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번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음성 인식과 연결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는 향후에는 음성에 의한 그 동시 통역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발전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속도라고 하면 조만간에 어떻게 보면 영어를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되는 세상이 금방 저희 예상보다도 더 빨리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AI는 이 컨시스턴시 디코더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랐습니다만 요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저도 향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요 부분도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저도 이게 알게 됐습니다만 이러한 컨시스턴시 디코더를 통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디코더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이미지를 개선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텍스트라든지 얼굴, 직선, 즉 이미지를 개선하는 하나의 그런 오픈 소스로 인한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제가 몰랐던 부분이 진짜 더 많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한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오픈 AI의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7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봤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GPT-4 터보 부분, 특히 요 300페이지 정도를 한 번에 프롬프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요 기능, 이 부분은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도 반가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논문이나 어떤 것들을 저도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양이 꽤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꼭 하게 되면 이걸 쪼개서 한다든지, 물론 그런 쪼개서 입력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그 프로세스를 만드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한두 번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량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집어넣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이제 개발자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만 이런 API라든지 이런 그 검색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능이 강화돼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더욱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부분도 제가 기존 동영상에서 저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통합되면서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가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델리티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시각, 청각 정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자꾸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인공지능 플랫폼에 이렇게 통합이 됨으로써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일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이미지 처리할 땐 이미지 처리하는 곳으로 가고 또는 다른 데이터 처리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관련된 플러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갔어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통합된 부분으로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더욱더 많은 플러그인이라든지 관련된 기능이 내가 굳이 어떤 걸 선택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거에 가장 최적인 플러그인이 됐든지 어떤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그 안에서 돌려주는 부분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가겠습니다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런 기본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내가 그 부분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개인한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좀 더 좋은 성능에서 편하고 또는 싸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날도 분명히 멀지 않아 가까이 금방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낮은 가격, 그리고 같은 가격이면 좀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계속 조성이 갈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 소비자 일반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효익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카피라이트 쉴드 같은 부분도 사실은 저희 개인 입장에서도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다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 이미지를 쓰면 어떤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희한한 그런 두려움이 개인한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서는 이런 DALL-E 3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하면서도 그런 찝찝함이 완전히 없어진 부분이 사실은 좀 편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저렇게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카피라이트 쉴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이런 휘스퍼라든지 이런 컨시스턴트 디코더 같은 이 연관된 부분들도 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합적인 시너지가 나는 하나의 그 플랫폼 또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 취지가 인공지능과 함께 친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전문가나 개발자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인공지능을 편하게 우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같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러한 GPT의 지속적인 변화가 결국은 하나하나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나하나 같이 재미있는 것을 같이 공부해보고 실습해보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PT-4 터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오픈 AI가 발표한 그러한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